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학습 영상은 아니고요. 1차 필기를 붙고 2차 실기를 위해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실기 합격률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합격률을 높이는 꿀팁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재직자 교육 과정을 들으시러 교육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재직자 교육 과정하고 VAMT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재직자 교육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기관에서 어떤 걸 배우겠지, 어떤 걸 해주겠지, 그런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을 텐데요. 재직자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의 수준을 이분하고 다르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 교육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VAMT로 선행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기관에 가서 장비를 만져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재직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. 총 60시간 교육을 합니다. 그러면 60시간 중에 20시간이 이론 시간이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40시간이 실습 시간입니다. 40시간을 온전히 내가 실습 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고요. 이 자격증이 인기가 높아져서 2인 1조로 실습을 합니다. 저도 작년에 2인 1조로 실습을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온전히 나에게 실습 장비가 부여되는 시간은 20시간 남짓입니다.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공개 문제를 풀이해주거나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.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. 왜냐면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. 그래서 기초 기본만 알려주고 공개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. 교육기관의 의미는 실습 장비 만져보러 간다.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재직자 교육 과정을 못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아니면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 못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러신 분들은 VAMT로만 독학하시고요. 제 유튜브 영상으로 충분히 학습하고 원리만 파악을 하신다면 이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공유학 장비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대관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. 폴리텍 인력개발원 학원 이 셋 중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대관을 하셔서 실습 장비를 만져본다. 이게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대관은 하루 10시간 대관을 해줍니다.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재직자 교육 과정에서 실제 내가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하루 대관 시간이 10시간이면 이 일을 대관을 하면 이틀 20시간이죠. 대관이나 교육기관 가시는 거나 내가 실제 장비를 만져보는 시간은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 이틀 정도 대관을 해서 내가 안 풀리는 문제나 동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문제들만 체크를 해서 대관을 한 다음에 실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대관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요. 이틀 정도 대관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대관도 안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. 오로지 믿을 건 VAMT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뮬레이터로만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장비 상태가 좋았다 내지는 시험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시뮬레이터로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노력을 2배 한 겁니다. 그만큼 장비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원리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신 분들이 시뮬레이터로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저도 시뮬레이터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공유압 장비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
장비를 대면을 했을 때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만져보라고 하는 거지, 이 시뮬레이터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시뮬레이터로만 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하고 원리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설비보정 기사는 작업형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가장 합격하기 좋습니다. 공개 문제가 있으니까 원리만 파악하고 이해만 한다면 작업형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제 유튜브 공개 문제 풀이반을 보시면 고득점을 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필답형에서 2문제에서 4문제 사이 맞는 게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5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정규 회로도를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자격증을 떠먹여 드리고 싶어도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떠먹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 영상 중에 스케치반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자격증을 떠먹여 드리고 싶어도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이 원리를 모르면 제가 떠먹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규 회로도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셔야 된다. 제 스케치반을 꼭 공부를 하시고 제 문제풀이반을 보신다면 떠먹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합격률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. 가장 좋은 거는 교육기관하고 시뮬레이터랑 병행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시뮬레이터로 응용까지 다 해보시고 교육기관에 가서 실제 장비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2번째는 대관을 해서 실습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. 3번째, 시뮬레이터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로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시퀀스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실제 장비에서도 원리는 똑같으니까요.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규 회로도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셔라. 이해를 하셔야만 제가 제 공개문제 풀이반에서 자격증을 떠먹여 드릴 수 있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